저만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대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면의 칼날 무한열차 에피소드에서 랭고쿠 쿄지로가 혈기화되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2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지난 영상에서 랭고쿠 쿄지로가 혈기화된 후 혈기로 살아가다가 기살대를 만나 다시 기억을 되찾고 함께 상윤육 5를 잡는 것까지 진행을 했었죠. 아직 저번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먼저 보고 오시는 게 이 영상을 이해하고 즐기시는데 더욱 수월하니 보고 오는 것 추천드리고요. 이 가상 시나리오 콘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철저히 따지다가는 매끄러운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 오류나 능력치 보정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랭고쿠 쿄지로의 혈기의 힘으로 상현의 혈기를 2마리나 투치하게 된 기살대는 엄청나게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간을 잡아먹고 싶은 것에 대한 욕구와 폭력성을 정신력으로 억제시키는 쿄지로에게 더욱 감동을 했죠. 기살대 주들은 쿄지로의 모습 덕분에 혈기에 대한 무조건적인 증오만은 할 수 없었고 혈기의 동정심을 느꼈던 카나에나 탄지로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부잔 쪽 진영에서는 완전 장례식장 분위기였는데 부잔은 쿄지로를 혈기로 만든 장본인인 아카자를 불러 대면을 했고 몸이 부서질 것 같은 고통을 주며 혼을 냈습니다. 아카자는 면목이 없다고 하며 자신이 꼭 책임지고 쿄지로와 귀살대들을 전부 처치하겠다고 했죠. 아카자는 그렇게 무한성을 나와 밤길을 걷고 있었는데 자신이 만든 혈기 때문에 부잔에게 엄청 깨졌지만 쿄지로에 관한 감정은 분노보다는 오히려 흥미로움이 더 컸죠. 아무리 그래도 쿄지로가 인간 시절의 기억을 되찾고 다시 귀살대의 편에 서게 될 줄은 예상치 못했고 자신 또한 인간 시절의 기억이 없는데 자신도 인간 시절의 기억을 되찾게 된다면 달라지려나? 라는 생각을 문득 했죠. 그때 어느새 아카자가 걷다 보니 자주 가던 빈 도장에 도착을 했는데 그 안에서 어떤 기계가 느껴졌고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쿄지로가 있었습니다. 쿄지로는 자신이 혈기로 깨어났을 때 있었던 그 빈 도장에 가게 되면 아카자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아카자만큼은 자신이 혼자 상대하고 싶었기에 와 있었던 것이었죠. 아카자는 살짝 놀라긴 했지만 이내 어떤 기쁨의 미소가 흘러나왔고 그럼 시작해볼까? 라는 말이 끝나자마자 누가 먼저라 할 것도 없이 동시에 충돌을 했습니다. 서로에게 엄청난 공격을 뿌려대며 치고받고 하는 둘. 쿄지로는 무한열차 때보다 훨씬 강해진 상황이었으며 그때 밀렸던 회복력 자체도 비슷해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서로에게 당한 상처는 금방금방 회복이 되었습니다. 아카자는 그래 쿄지로 내가 원했던 게 바로 이거다. 본격적으로 둘 중 한 명의 몸이 재생하지 못할 때까지 싸워보자고 라고 소리치며 난타를 했고 쿄지로 역시 그 공격들을 받아치며 얼굴에는 꽤나 환희에 찬 미소가 흘러나왔죠. 쿄지로의 칼에 맞은 아카자는 회복하며 다시 공격했고 아카자의 주먹에 맞은 쿄지로는 뭉개진 부분을 회복하며 다시 공격하는 것을 반복하며 치열한 접전을 펼쳤습니다. 아카자는 이제 몸 좀 풀었으니 조금은 진지하게 싸워볼까? 라고 말하며 자신의 혈기술인 파괴살 아침을 시전해 명중률과 회피율을 끌어올렸고 더욱 강력한 공격으로 쿄지로를 쳤습니다. 쿄지로는 그 공격에 맞아 피를 토하며 날아갔지만 금세 회복이 되어 일어났고 쿄지로 역시 자신의 혈기술인 홍염을 시전했죠. 쿄지로를 둘러싼 붉게 타오르는 불꽃, 자신까지도 집어삼킬 것 같은 투기의 불꽃에 아카자는 아주 멋진 혈기술이구나 하며 흥분했고 쿄지로가 그대로 화염의 참격을 날리자 아카자는 주먹의 풍압으로 맞받아쳤죠. 그 순간 쿄지로가 뛰어와 아카자의 팔을 베어냈고 그 베인 곳에는 화염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카자는 화염을 꺼트리려고 했지만 계속 타올랐고 불이 붙은 곳을 손으로 뜯어내 던진 뒤 다시 재생을 했죠. 아카자는 저 불꽃에 잘라낼 수 없는 부분이 베이게 되면 큰일 나겠다는 생각을 하며 엄청나게 긴장을 했고 그렇게 쿄지로와 치열하게 싸우면서 어쩐지 그리운 느낌, 어떤 감상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들이 어쩐지 자꾸만 데자뷰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또 한 번 쿄지로가 근접으로 다가와 몸을 베어내려 가자 아카자는 몸을 숙인 뒤 파괴살 각식으로 쿄지로의 칼을 든 팔목을 날려버렸고 쿄지로는 당황하지 않고 그 순간 팔목을 재생하며 아카자의 면상에 수차례 주먹을 꽂아 넣었죠. 혈기화된 후 처음으로 누군가의 주먹에 맞게 된 아카자. 그러자 아카자는 꿈을 꾸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눈을 떠보니 자신은 어린아이의 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 눈앞에는 어떤 한 남자 케이조가 있었죠. 케이조는 어린 시절 아버지를 잃고 방황하며 싸움만 하고 있던 자신을 주먹으로 때려 눕힌 뒤 이 도장에 데리고 왔고 그 후 딸인 코유키를 병간호해주는 조건으로 이 도장에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항상 케이조와 이곳에서 수련하며 마치 아빠의 부재를 체험받는 시간을 보내고 코유키를 병간호하며 사랑을 키워나갔었죠. 그렇게 행복한 몇 년이 지나고 케이조에게 이 도장을 물려받아주지 않겠냐는 얘기와 코유키와 결혼을 하라는 얘기를 듣고 하늘을 날아갈 것
것처럼 기뻐했습니다. 아카자는 코유키를 평생 지키겠다는 맹세를 했고 둘은 앞으로 있을 행복한 미래를 상상하며 미소를 지었죠. 하지만 그것도 잠시 아버지의 묘에 결혼할 여자가 생겼다고 말하고 온 사이에 케이조와 코유키는 케이조의 도장을 시기 질투하던 이웃 도장 사람들이 우물에 탄 독이 든 물을 마셔 죽고 말았고 아카자는 엄청나게 분노하며 그 이웃 도장 사람들을 전부 죽여버렸습니다. 그 사람들의 시체가 쌓인 곳에서 홀로 서 있는 아카자, 자신의 손은 어느새 피로 빨갛게 물들었고 자신의 모습은 혈기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게 보이며 꿈에서 깨게 되었습니다. 아카자가 방금 꾼 꿈은 현실에서는 엄청나게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고 인간 시절의 모든 것이 기억나기 시작했죠. 그리고 지금 이 장소 역시 케이조의 도장,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았을 때도 항상 이곳에 오게 된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인간 시절의 향수를 찾아 이 도장에 왔었고 이 도장에 왔을 때마다 무언가의 안락함을 느꼈는데 그저 자신이 무술가이기에 그런 건가 싶었지만 예전 자신이 살던 집이었던 것이었죠. 쿄조로는 갑자기 눈물을 흘리는 아카자를 보고 공격을 멈췄고 아카자는 인간의 기억을 되찾자 몸을 부들부들 떨며 지금까지 그토록 소중했던 케이조와 코유키에 대한 기억을 잊고 있었다는 것에 분노했죠. 그렇게 분에 못 이겨 아카자는 주먹을 들었고 쿄조로는 공격이 오는 건가 싶어 방어 태세를 갖추었지만 아카자는 자기 자신에게 공격을 먹였습니다. 쿄조로는 왜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고 아카자는 자신의 공격에 금세 회복해버리자 자신의 회복력이 처음으로 밉게 느껴졌습니다. 자신의 인간 시절의 기억을 찾았어도 쿄조로처럼 돌아갈 곳은 없으며 자신에게 소중한 사람들은 이미 다 죽은 상태였기에 더 이상 살아갈 의미가 느껴지지 않았죠. 더 일찍 인간 시절의 기억을 되찾았다면 조금은 달랐을까? 애초에 이 세상은 항상 나를 외면해왔고 지켜야 할 것도 없었기에 혈기가 된 순간 내 인생은 사실상 끝이었다 라고 생각하며 여전히 소중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쿄조로 보고 부러운 감정이 들었습니다. 아카자는 결심한 듯 쿄조로에게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녀석과 싸워서 참 다행이다. 덕분에 잊고 있던 소중한 것을 깨닫게 되었어. 다음번 공격이 내 모든 것을 건 한 방이니까 너도 너의 모든 것을 걸고 와라. 그러고 나서 파괴살 종식을 씌워냈고 쿄조로 역시 저번에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던 화염의 옵 오이 요녹을 시전 후 둘은 충돌했습니다. 쿄조로의 엄청난 화염과 아카자의 주먹의 풍합이 맞부딪히며 엄청난 폭풍이 일어났고 그 폭풍에 도장은 기둥째로 무너져 전부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카자의 목도 화염에 불타며 함께 날아갔죠. 인간 시절 자신의 유일하게 추억이 깃들어 있는 케이조의 도장과 함께 소멸한 아카자. 비로소 자신은 코유키를 지키지 못했던 벌, 그동안 뭔지 모를 공허함에 몸부림치며 혈기로 살아가야 했던 긴 고통 속에서 해방이 되었다는 걸 느끼며 쿄조로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쿄조로는 비록 적이었지만 훌륭한 싸움이었다는 것에 경의를 표했고 서로 인간이었을 때 만났다면 좋은 친구가 되었을 수도 있었을 텐데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카자는 마지막으로 쿄조로에게 무장히 거주하고 있는 무한성의 위치를 알려주며 사라졌죠. 쿄조로는 잠깐 동안 묵념을 한 뒤 귀살대 본부로 돌아가게 되며 시나리오 2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원래 2부에서 최종 운명까지 넣어 완결을 지을까 했지만 아무래도 쿄조로의 라이벌이자 혈기 중에서도 가장 매력도가 높은 아카자와의 싸움을 다룬 사실상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 3부까지 제작하게 되겠네요. 재밌게 보셨다는 댓글 보면서 많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오늘의 오덕일기는 이것으로 마칠게요.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기까지 보신 분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